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금융상식을 공부하고 있는 파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그 마지막 시간으로 스왑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왑이라는 다소 생소한 파생상품을 잘 설명해 줄 고마운 무한도전 에피소드는 지난 2010년 방송된 200회 특집, 그리고 자리 재배치 특집편, 그리고 2015년 방송된 무한도전 10주년 특집편입니다. 자, 참고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업과 함께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선도, 선물, 옵션에 대한 무한도전 금융상식 영상 컨텐츠를 댓글 게시판에 공유드리오니 파생상품 전반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볼 금융 키워드죠. 파생상품, 수압의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는 무한도전 영상 자료부터 시청해 보겠습니다. 무한도전 자리 바꾸기 특집편에서 유재석의 중간 MC 자리를 꿰찬 하하의 부담 가득한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딱딱하겠으나 간단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죠. 흔히들 금융학에서 기초자산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 채권 이외에도 환율, 금, 철, 구리 같은 원자재, 심지어 날씨 등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이처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기초자산들을 기반으로 파생된 금융상품, 즉 기초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가장 유니크한 특징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약속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즉 주식, 채권, 환율 등 기초자산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미래의 가치를 미리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파생상품, 영어로는 derivative라고 부르며,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또다시 선도, 선물, 옵션, 수업 등으로 재분류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드라이하시죠?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미있는 무한도전 에피소드를 통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두 편의 무한도전 금융상식 파생상품 시리즈를 통해 살펴봤던 선도, 선물, 옵션과 더불어 파생상품을 이루는 마지막 파생상품이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바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으며, 수압은 또한 그 기초자산이 주식이냐, 이자율이냐, 환율이냐 등등에 따라 토탈 리턴 수압,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압, 커런시 수압 등 다양한 파생상품 전략으로 재분류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21년 발생했던 유명 헤지펀드 아르케고스 캐피탈 사태 역시 주식과 연동된 수압 파생상품이 야기한 희대의 마진콜 사태였습니다. 앞서 수압의 기본 개념이 뭔가를 서로 바꾼다, 교환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꾸거나 서로의 옷을 물물 교환하는 행동, 서로의 음식을 바꿔 먹는 행위들 모두 일종의 수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금융시장에 고스란히 대입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하는 금융상품을 맛 교환하는 투자 전략이 바로 수압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딱딱하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이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이동산을 찾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는 각각 회전목마 자유이용권과 바이킹 자유이용권을 소지하고 계십니다. 회전목마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은 하루 내내 회전목마를 탈 수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친구는 지칠 때까지 바이킹 놀이기구를 타고 또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은 느릿느릿 움직이는 회전목마를 타기보다는 빠르게 상승 하강하는 스릴 만점 바이킹을 타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친구는 심장이 약하며 고소공포증까지 가지고 있기에 바이킹을 탈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자,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서로 소지하고 있는 회전목마 자유이용권과 바이킹 자유이용권을 서로 막 교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친구는 안정적으로 회전하는 회전목마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스릴을 즐기는 여러분 역시 원하던 바이킹을 지칠 때까지 마음껏 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래 상황을 고스란히 금융시장에 접목시키면 이러한 막 교환을 가능케 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수압이라는 파생상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수압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쌍방간,
한쪽은 안정성 자산, 즉 고정 이자율과 같은 채권 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한편, 다른 한쪽은 비록 큰 변동성을 지녔기에 투자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겠으나 그만큼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는 점이며, 이처럼 상반된 투자 선호도를 지닌 양측을 모두 충족시켜줄 파생상품이 바로 수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간략히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수합의 기본 핵심 개념은 서로 맞바꾼다이며, 서로 맞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쌍방이 존재해야겠죠. 한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 자산에서 낮은 위험 자산으로 투자 위험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고위험 고수익을 꿈꾸며 더 높은 위험 자산으로의 투자를 고려하는 상황하, 바로 이러한 양측의 투자 선호도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의 투자 상품을 맞 교환하는 형태가 바로 수합이라는 파생상품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혼돈되시나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수합의 개념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고마운 무한도전 에피소드 그 첫 번째는 무한도전 200회 특집 기부가 좋다 특집편입니다. 자, 총 8단계 퀴즈로 구성되었으며 매 단계마다 퀴즈를 마친 무한도전 멤버들은 각자 자비로 상품과 상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무한도전 200회 특집 기부가 좋다 게임룰. 차곡차곡 사이좋게 서로의 기부금을 적립하던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찾아온 기부금 바꾸기 찬스. 자, 무한도전 내 브레인으로 통했던 정용돈의 찍기 신공이 적중하면서 결국 150만원 플러스 기부금 바꾸기 찬스는 정용돈이 획득하게 됩니다. 당시 사이좋게 나란히 11만원이라는 최저 기부금을 가지고 몸을 사리고 있던 하하와 박명수 사이에서 과연 누구와 자신의 기부금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정용돈. 결국 정용돈의 선택은 박명수였으며, 이를 통해 박명수는 정용돈으로부터 166만원 플러스 가방 10개, 그리고 정용돈은 박명수로부터 11만원 기부금을 맞 교환하는 거래가 성립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수합의 기본 개념을 재방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바꾸다였죠. 그리고 금융업계 내 파생상품 수합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추가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합 요건은 사전적 의미와 같이 뭔가를 서로 바꿔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수합 요건은 한쪽은 안정적 상품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위험적 상품을 맞교환, 즉 수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합 요건은 수합을 하는 쌍방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살펴봤던 수합이라는 파생상품 거래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들을 200회 특집 기부가 좋다 상황에 하나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합 요건이었던 서로 바꾼다라는 점에서는 정용돈과 박명수가 서로의 기부금을 바꿨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 즉 안정적 상품과 위험적 상품을 서로 바꾸는, 맞교환하는 형태를 띈다는 점에서는 다소 애매모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 더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적은지 판단하기 애매모호하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성립 요건이었죠. 수합을 하는 쌍방이 서로 동의해야 한다는 점, 해피해야 한다는 점. 그러나 박명수 씨의 불편한 표정을 봤을 때 수합 세 번째 요건이었던 수합을 하는 쌍방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무한도전 200회 기부천사 특집편에서 비록 수합, 바꾸다라는 단어의 1차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한 에피소드였으나 수합 파생상품 성립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 보다 완벽한 수합 개념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무한도전 에피소드가 존재하겠으니 바로 200회 특집과 같은 해에 방송되었던 무한도전 자리 재배치 에피소드였습니다. 무한도전 6년 동안 점점 커져가던 자리에 대한 불만족은 결국 무한도전 내 자리 분양 대결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권을 두고 경합을 펼치게 된 하하와 유재석 사이에서 박명수가 제안한 고음내기 도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결국 고음내기 도전에서 유재석을 이긴 하하는 남은 두 자리였죠. 부담스러운 가운데 자리 4번과 난개발 변두리 7번 자리 중에 고심과 고심을 거듭하던 중 결국 부담스러운 4번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새롭게 배치된 무한도전 자리 대열입니다. 왼쪽으로부터 길, 노홍철, 박명수, 그리고 정가운데 하하, 그리고 정준하, 정용돈, 가장 오른쪽에 유재석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고음 내기 파이널 라운드에서 당당하게 승리한 하하는 정가운데 MC 자리를 꿰차게 됐으며, 지난 6년 동안 무한도전 정가운데 MC 자리를 꿰찼던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은 가장 오른쪽 변두리 자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버릇이 참 무서운 법이죠. 지난 시간 새로운 자리 배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 초반부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예전 자리로 서게 되는 무한도전 멤버들. 결국 정가운데 MC 자리를 새롭게 꿰찬 하하를 기준으로 재편성된 새로운 무한도전 자리 배열. 그러나 유재석의 임팩트가 자연스럽게 입증되는 장면이죠. 결국 가장 끝자리에 선 유재석을 중심으로 기억자 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무한도전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 단 몇 분 만에 어깨가 무거운 부담스러운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하하. 하하는 결국 유재석에게 자리 좀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수압의 기본 개념을 재방문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압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바꾸다였죠. 그리고 금융업계 내 파생상품 수압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추가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압 요건은 사전적 의미와 같이 뭔가를 서로 바꿔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수압 요건은 한쪽은 안정적 상품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위험적 상품을 맞교환, 즉 수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압 요건은 수합을 하는 쌍방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재석과 하하가 서로의 자리의 배치를 바꾼다는 점에서 첫 번째 수합 성립 요건은 충족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합 성립 요건 역시 하하가 급 부담감을 느끼는 정가운데 MC 자리는 가장 주목받는 자리이며 가장 눈에 띄는 자리, 잘못하면 프로그램 진행을 망치며 급기야 시청률 바닥을 치고 악플 댓글에 고생까지 하는 매우 리스키한 자리인 반면에, 유재석이 선 가장 끝쪽 자리는 방송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그냥 묻혀갈 수 있는 편안한 자리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성 자산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정가운데 MC 자리와 가장 끝쪽 자리를 맞 교환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수합 성립 요건 역시 충족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합 성립 요건이죠. 서로 쌍방의 합의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하하와 유재석의 동의하에 서로의 자리를 맞교환한다는 점에서 세 번째 수합 성립 요건 역시 충족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앞서 초반부에서 설명드린 놀이동산 에피소드에서 위험천만한 바이킹이 싫어서 회전목마 자유이용권을 선택한 여러분의 친구에게서는 하하의 면모가, 그리고 비록 변동성이 크며 위험성이 높기는 하겠으나 그만큼 고위험 고수익, 예를 들어서 방송을 말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잘만 한다면 방송 시청률 상승을 주도함으로써 이후 이름값, 명성, 몸값, 유명세를 모두 거머쥐게 되는 더 높은 매력적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스릴 만점 바이킹을 선택한 여러분에게서는 유재석의 면모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하와 유재석 쌍방의 합의로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맛 교환식 금융상품이 바로 파생상품 수합입니다. 자, 무한도전 정가운데 MC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 즉 얼마나 리스키한 자리임을 입증해주는 또 한 가지 자료는 바로 무한도전 10주년 특집에서 진행된 채팅 자료입니다. 무한도전 팬들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한 무한도전 팬께서 도니 오빠 센터에서 10분만 진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얼른 자리를 내주는 MCU. 이로써 유재석과 정용돈의 10분간 유재석 MC 자리 수업 거리가 성립되었습니다. 와, 진행 예술이다 라고 비꼬는 하하, 그리고 이거 계속 쓸 거야? 비난하는 박명수를 모두 견뎌내며 결국 정용돈은 10분 MC 자리 지키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용돈이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무거운 자리야 라며 정가운데 MC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수압의 사전적 의미는 맞교환하다, 바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압 요건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서로 무언가를 맞교환한다는 기본 의미가 충족돼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수압 요건은 안정적 상품과 위험적 상품 간 수압 형태를 띈다는 점.
세 번째 수합 요건은 수합을 하는 쌍방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앞으로 투자 미디어에서 수합이라는 파생상품 금융 키워드를 접하신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책임지는 부담스럽고 막중한 MC 자리를 유재석과의 합의 안에서 바꾸려 하는 하하와 정영돈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수합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살펴본 파생상품 수합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